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완전 균권 형성에서 5번째 주제인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지속가능 혁신 국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바와 같이 국가라는 것은 일정한 영토 내에 있는 사람들 간의 집단이고, 이 집단들은 바로 주권을 가진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형성은 바로 사람들의 간에 작용하는 파워의 다섯 속성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작용하는 파워의 다섯 속성은 그 특성에 따라서 고유한 파워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국가라는 것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들이 만들어낸 경제적 파워, 가시적 파워, 비가시적 파워와 함께 일정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다양한 이런 주체들로 구성이 됩니다. 또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이 주체들은 자신의 고유한 또 파워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국가라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과 이들이 만들어낸 사회적 파워로 구성된 파워의 네트워크다 하는 것입니다. 즉, 국가는 다양한 주체들이 만들어낸 파워의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파워 네트워크 상에서 사람들은 바로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파워의 다섯 속성과 파워 프로세스가 활성화될 경우 우리가 생명력이 다시 활성화되고, 이러한 파워 속성과 파워 프로세스를 통해서 바로 완전 균형 국가를 만들어낸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을 다시 설명해 드려보면 파워의 다섯 속성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바와 같이 수평적 및 수익적 사회 분화와 통합을 만들어냅니다. 수평적 사회 분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과 같이 기능별 또는 정치인, 군인, 기업가, 예술가 등의 직업별로 분화되어서 그 사회의 분업 구조를 창출해 갑니다. 사회 수익적 분화는 바로 국가의 기능 영역간 또는 기능 영역 내에서 계층화 또는 위계적 분화를 의미한다는 것도 우리가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파워 속성과 파워 프로세스는 국가 구성원들의 생명을 활성화하고 인적 역량을 개발하여 국가 혁신 역량을 창출해낸다 하는 것입니다. 국가 혁신 역량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성공적 국가 혁신의 원인이 되는 국가 주체들의 내적 프로세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공적인 국가냐 그렇지 않는 국가냐 하는 것은 바로 국가 혁신 역량에 의존하며, 이 국가 혁신 역량은 바로 파워의 다섯 속성의 작용 수준과 국가 구성원들에게 파워 프로세스의 작용 수준에 의해서 우리가 국가 혁신 역량을 측정해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는 5-25절에 보시면은 국가 혁신 역량 그리드로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국가 혁신의 그리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 가로축은 바로 파워의 다섯 속성에 의해서 완전 기능 유발하는 능력축을 측정하는 것이고, 또한 종축은 바로 뭐냐면은 파워 프로세스에 의한 상생과 협력의 유발을 하는 그런 능력을 측정하는 축이 될 것입니다. 제1분면에 있는 국가가 있을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은 바로 1분면은 상생과 협력이 아주 활성화되고 또한 완전 기능 유발이 완전히 향상이 됩니다. 이러한 국가는 바로 혁신 유발 국가로 성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분면에 있는 국가를 보게 되면 완전 기능 유발 능력은 약하고 상생과 혁신 유발 능력이 강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는 우리가 상생과 협력의 국가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3분면에 있는 국가를 보면 완전 기능 유발 능력이 강하지만 상생과 협력 능력은 약합니다. 이런 국가를 우리가 완전 기능 국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또 4분면에 있는 국가를 보게 되면 완전 기능 유발 능력이나 상생과 협력 능력이 모두가 아주 잠재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는 잠재된 국가입니다. 우리가 이 국가의 혁신 능력 관점에서 보게 되면 1분면에 있는 혁신 유발 국가의 경우에는 완전히 선진국이고 아주 우수한 국가 역량을 보이는 그런 국가로 성장할 것입니다. 또한 2번과 그리고 3번 있는 국가들을 보게 되면 지구상에 있는 국가들 중에 평균 수준의 국가 역량을 나타내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잠재적 국가 능력 4번에 있는 국가들 보면은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국가 역량을 갖고 있게 되고, 국가의 경쟁 역량도 바로 평균 미만의 그런 국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 바람직한 국가는 바로 우리가 일본의 혁신 유발 국가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완전 기능 유발 능력을 가로축을 하고 상승과 협력축을 Y축으로 하는 이것을 바로 국가 혁신 역량 그리드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국가 혁신 역량 그리드를 통해서 그 국가의 혁신 역량을 측정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국가 혁신 역량 그리드는 완전 기능 유발을 X축을 하고 상승과 협력의 유발 능력을 Y축하는 그런 그리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국가 혁신 역량 표준 수학 분포입니다. 국가 혁신 표준 수학 분포는 국가 구성원들이 첫 번째 보면 혁신 유발 국가의 30%, 여기에 30%가 있고, 그 다음에 상생과 협력 국가와 완전 기능 국가의 50% 분포하고, 나머지 20%가 잠재적 국가에 분포한 경우, 즉 30, 50, 20의 분포를 의미합니다. 어느 국가가 그 구성원들이 그 분포가 혁신 유발 국가의 30%, 상생과 협력 국가와 완전 기능 국가의 50%, 잠재적 국가의 20% 분포한 이런 국가들은 평균 이상의 성과를 내는 그런 국가로 성장합니다. 따라서 국가 혁신 역량이 표준 수학 분포 이상이 보다 큰 국가들은 바로 선진기고 우수한 영향을 나타내는 그런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 혁신 역량이 표준 수학 분포 이상의 국가는 국가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유발하고 국가 경쟁 우위를 누릴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국가 혁신 그리드는 바로 뭐냐, 어디서 쓸 수 있냐, 국가 사회의 혁신 역량을 진단하는 그런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국가 혁신 역량 이 그리드를 우리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문에서 이 그리드를 적용해서 그 분야의 혁신 역량을 측정하고 그 분야가 국가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제공한다는 것도 흥미있는 일입니다. 자, 이와 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 국가 혁신을 나아가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보게 되면 완전 기능 유발하는 능력 축이고, 또 한 축은 바로 상생과 협력을 유발하는 그런 능력을 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도형으로 표시되어 보면은 그림 5-1의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지속 가능 혁신 국가 구현하는 프로세스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시게 되면 이미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인간이 만든 이 사회는 조건적, 긍정적 존중의 사회입니다. 이 조건적, 긍정적 존중의 사회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회가 제시하는 특정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회로부터 긍정적 존중을 받는다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사람들이 조건적, 긍정적 존중에 직면하게 될 경우, 대개의 경우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파워의 비합리적 조건에 지배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대에 공부한 것 같이 사람들이 파워의 비합리적 조건에 지배되게 되면 그들의 생명력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생명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주체적 또는 객체적 자기 정화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주체적 및 객체적 자기 정화를 하고, 또한 인성 5영양 학습과 주 객체적 자기 정화 영역이 합해서 개개인의 생명이 활성화됩니다. 생명이 활성화될 경우 우리가 좀 전에 본 것 같이 인성 5영양 활성화되고, 이런 경우에 바로 그 사람들에게 파워의 오속성이 능률적이거나 동시다발 장애해서 이러한 국가는 바로 완전 기능 국가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들에게 파워 프로세스의 학습이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어요. 왜냐하면 파워 프로세스를 통해서 가치와 능력을 만들어내고, 이 가치와 능력이 바로 상생과 협력의 국가를 형성한다는 것도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는 파워 프로세스의 가치화와 생명의 활성화의 완전 기능 국가가 합쳐져서 그 국가의 파워의 주기적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파워의 주기적 순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같이 적은 파워는 큰 파워의 순환 내에 순환하고, 큰 파워는 보다 큰 파워의 순환 내에 순환합니다. 이와 같은 순환은 그 국가를 지속 가능한 혁신 국가로 만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속 가능한 혁신 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국가 구성원들이 가지는
완전 기능 국가와 혁신 국가의 비전이 아주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완전 기능 국가와 혁신 국가의 비전이 바로 생명을 기반한 그 리더십에서 국가를 지도하는 리더십을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한 완전 기능과 혁신과 비전이 바로 생명을 기반하는 리더십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결합이 되어서 우리는 바로 지속 가능한 혁신 국가로 만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모형의 핵심은 바로 주 객체적 자기 정화를 통해서 생명력을 활성화하고 파워포스를 기반해서 가치와 능력을 통한 완전 기능 국가와 상생과 협력 국가를 만들어가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은 국민 모두가 다 완전 기능이나 혁신 국가의 비전을 갖게 되고, 이 비전이 바로 국가 지도 생명을 기반하는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에서 이끌어갈 때 이 국가는 바로 지속 가능한 혁신 국가로 성장한다는 그 모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했을 때 생명을 개발하는 지속 가능 혁신 국가의 특성을 보시게 되면은, 이미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생명력은 파워의 주기적 순환의 원천을 제공하고, 파워의 주기적 순환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재창조가 일어나고 지속적 혁신이 유발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재창조 과정, 파워의 주기적 순환 속의 재창조의 과정을 우리가 경제 분야에서 한번 적용해 보게 되면은, 자, 제일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경제 활동에서 기본 단위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와 같이 순환을 만들어내고, 그 기업은 산업의 순환 내에서 순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산업은 국가 정책의 순환 내에 순환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은 파워는 큰 파워의 순환 속에서 순환하고, 또 큰 파워는 바로 보다 더 큰 파워의 순환 속에서 순환하며, 이들이 바로 주기적 순환을 만들어낼 때 그 국가는 혁신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구성원들의 생명이 활성화된 국가는 바로 지속 가능 혁신 국가의 원천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흥미있는 것은 바로 이런 생명력을 개발하는 그런 국가는 바로 뭐냐, 그 국가 구성원들 모두가 전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가의 경쟁 우위가 확보가 되고, 다음에 사회 자기 정화 프로세스가 자율적으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주권의식이 보다 강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지속 가능한 혁신 국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국가는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생명력을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사회적 파워를 만들어내고, 또 생명을 활성화시키는 사회 제도와 다양한 여러 가지 룰을 만들어내는 그런 국가로 성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파워 순환 패러다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즉, 국가 경영에 있어서 파워 순환 패러다임에 기반한 국가 경영은 사회 혁신, 즉 국가 사회 혁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제는 우리가 이 강의를 도입한 부분에서 프롤로그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이 강의의 도입부에 설명드린 것 같이 파워 순환 패러다임은 우주의 존재 질서를 기반으로 상생과 협력의 사회 공동체적 질서의 창출을 위한 원리와 그 실천적 방안에 관계합니다. 특별히 오늘 대부분 사회과학 연구 패러다임은 인간이 만든 이즘이라든가 철학, 주의 주장 및 등을 기반하고 있어서 섭리라기보다는 연구 방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파워순환 패러다임은 우주와 자연의 존재 질서, 즉 섭리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이즘이나 철학, 주의 주장보다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파워순환 패러다임에 기반한 국가 경영은 바로 국가 구성원의 개인 입장과 주의 주장을 포용하면서도 이들을 한천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통합의 방법을 제시한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는 조건적 존중의 사회입니다. 조건적 존중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가 제시한 특정한 조건을 충족시킬 때 그 사람이 사회로부터 존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사람들이 파워의 비합리적 조건에 지배되고 그들의 생명이 활성화 저해돼서 그들은 자기의 역량을 나타낼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로부터 파워의 비합리적 조건을 지속적으로 제거할 때 바로 그 국가의 구성원들의 생명이 활성화되고 이 활성화 생명력은 그들의 인적 영향을 만들어내고 완전 기능 국가로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는 우리가 조건적 존중의 사회지만 하나님이 만든 그 사회는
무조건적 존중의 사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하게 된 것은 바로 뭐냐? 그 인간 안에 있는 생명의 활성화를 통해서 바로 인간을 인적 영향을 개발하고 완전 자아시로 나아가서 이런 완전 자아시의 능력을 기반으로 바로 지속적인 혁신을 유발하는 바로 혁신 지향적인 사회를 만들고 상생과 협력의 사회를 구축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의 그 섭리를 우리 국가사회에 이루어갈 때 우리 국가사회는 바로 완전 기능하고 또 혁신을 유발하는 그런 사회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완전 기능 국가 형성을 위한 이 강의에 참석해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후 시간에는 국가사회의 완전 기능 경제를 위한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에 참석해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